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23학년도 올해 거 네, 수능 기본 문제 1강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강은 전반적으로 생활과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1번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밑줄 부정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사회 구조의 복잡성이나 과학기술은 단순히 객관적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적 현상은 아니라 뭐가 돼? 다 인간의 의식이나 사상이 반영된 거다. 결과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만든 거다. 의식이나 사상이 다 투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윤리 규범만으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뭐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사회 변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뭐예요?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에 보시면 과학기술에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스. 이거는 뭐 긍정의 대답이고요. 2번에 보시면 사회 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윤리 문제를 야기하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yes. 3번에 보시면 전통 윤리 규범을 보완할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리학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가. 새로운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답은 5번밖에 없네요. 즉 뭐예요? 그 현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윤리 규범을 완전히 그런 소리는 나온 바가 없어요. 즉 그거를 토대로 좀 더 나은 걸 찾기 위해서에 대한 얘기지 그거를 배제, 즉 기존의 윤리 규범을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이 박스에 대한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뭐가 돼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리학은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그러니까 뭐가 돼?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심리학이나 생물학, 다른 학문과 달리 일종의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안락사의 허용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라는 얘기. 즉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윤리학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요. 윤리학은 뭐래요? 당위가 아닌 경험적 사실이다. 이거 두 개 바뀌었네요. 경험적 사실이 아닌 당위에 대한 얘기예요. 즉 옳고 당위란 얘기는 옳고 뭐 옳고 뭐가 돼? 그름을 가리는 게 당위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바뀐 거고요. 그럼 얘는 틀린 거고요. 니은에 보시면은 윤리학은 현실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나왔네요. 즉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니까 실천적 학문이다. 맞네요.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에 보시면은요. 윤리학의 목표는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실 문제, 즉 뭐가 돼? 이거는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는 따로 기술윤리학이라고 나옵니다. 기술하다. 즉 여기서 기술은 기록해서 남기다 뜻이죠. 기술윤리학에 대한 얘기지. 얘는 뭐가 돼요? 요 자체는 실천에 대한, 그러니까 실천윤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스에 대한 얘기는요, 실천적인 것, 즉 실천윤리학하고 기술윤리학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얘기고요. 리을에 보시면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인접 학문에 그러니까 뭐가 돼? 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건 뭐 맞는 거니까요. 답은 4번이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뭐가 돼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부터 보시면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선악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대. 즉
보편적 시대를 초월한 것들로 해서 도덕 원리를 탐구하면서 선악 판단의 기준을,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돼? 이론 윤리학이라 하면 돼.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 이론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나를 보시면은요,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방금 2번에 나왔던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라. 이건 뭐예요? 실천 윤리학입니다. 실천 윤리학에 대한 내용에 적용해서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뭐가 돼? 주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실천 윤리학이죠. 그럼 1번에 보시면은요, 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뭐예요?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는 뭐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 그러니까 이론 윤리학은 규범이 아니라 사실은 뭐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가치 판단에 대한 규범을 그러니까 규범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도덕 언어에 뭐가 돼? 의미 분석. 이거는 도덕 언어에 대한 뭐가 돼? 언어적인 거는 뭐 앞에서도 개념에 나중에 이건 메타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이 메타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은 그런 보편 적용한 걸로 인해서 뭐가 돼? 규범을 제시하는 거고, 그냥 도덕적 의미, 언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덕이라는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 자체에 대한 것만 해석을 하는 건 메타 윤리학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요. 도덕 언어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야. 언어가 무엇인지. 뭐 도덕이란 말은 왜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은 다 메타 윤리학의 답은 2번이에요. 가가 아니라 메타 윤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를 볼게요. 그래서 실천윤리학은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전에 문제도 나왔고요. 4번에 보시면은요,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의 이론을 어쨌든 이런 건 이론을 통해서 도덕적 갈등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겠죠. 실천윤리학은 뭐예요? 이러한 도덕적인 원리, 그러니까 뭐가 돼? 가에서 나타났던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뭐가 돼요? 도덕적 상황에, 갈등 상황에 적용하는 거고, 어쨌든 이론윤리학이나 그 실천윤리학 모두 뭐예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가벌에 대한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뭐가 돼? 있는 대로 고르면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갑을 보세요. 인간은 수많은 도덕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 이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론을 정립해서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론 윤리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만큼 도덕 현상도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적 현상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게 이제 뭐가 돼? 기술한다는 얘기예요. 기록해서 남기다의 의미예요. 뭐라고요? 기술이라는 얘기는 기록해서 남기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 윤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부터 볼게요. 갑은 윤리학이, 즉 이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 자체가 뭐예요? 방금도 3번 문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맞고요. 을은, 즉 기술윤리학은 어쨌든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고요. 을은, 즉 기술윤리학은 뭐가 돼요? 이론윤리학과는 달리 뭐가 돼? 윤리학이 윤리적 행위를 위한 도덕 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두 개가 바뀌었죠.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론윤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을 보시면은요, 가벌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 분석이다라고 얘기한 건요, 둘 다 틀렸군요. 아까 얘기했던 메타윤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한두 문제씩 꼭꼭 나오기 때문에 뭐 이론이다, 실천이다, 메타는 여러 문제를 풀면서 좀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답은 1번이죠. 넘어가셔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리학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볼게요. 잠시만요. 윤리학은 체계적인 윤리 이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말고 라고 했어요. 즉, 그러니까 5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체계적인 윤리 이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왔네요. 도덕적인 개념이나 도덕적인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 구조 분석, 즉 그냥 말 자체, 도덕적인 그 언어의 의미 자체야. 그러니까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질문을 대답하기보다는 좋은 이란 말, 옳은이란 말, 의무라는 말, 윤리적 언어 의미와 상호관계, 즉 도덕적 언어의 자체에 좀 집중을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문제에 몇 번 나왔죠. 이걸 메타윤리학입니다. 이 메타라는 얘기가 언어에 대한 얘기에 뭐 구조를 뭐 살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윤리학은 이로 탐구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이거는 뭐가 돼? 구체적인 도덕 문제니까 실천적인 거니까 실천 윤리학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은 도덕적인 관행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 기록해서 남기다. 기술 윤리학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윤리학은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논의와 추론에, 그러니까 도덕적 논의와 추론의 타당성 분석을 목적, 이건 이제 도덕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니까 답은 3번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언어의 의미나 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도덕적인 논의나 추론의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윤리학은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실천적인 거죠. 그래서 실천 윤리학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윤리학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리 탐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뭐가 돼? 보편적인 원리 탐구. 아까 이번에 나왔죠. 이거는 이론 윤리학이다라는 얘기죠. 그 답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가의 주장을 나의 표로 정리를 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를 보시면은요. 인공 뭐가 돼요? 임신, 중절은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니까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억은 대전제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대전제는 인간을,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된다. 이건 어차피 뭐가 돼? 전체적인 대전제. 맞습니다. 기억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인 원리여야 되니까 큰 이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니은은 소전제잖아요. 소전제는 뭐가 돼? 그 전체적으로 여기는 대전제는 도덕적인 뭐가 돼? 원리가 나오고요. 소전제는 사실 판단이 나오고요. 이 사실 판단을 통해서 뭐가 돼요? 도덕적인 판단이 기술이 되는 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가 돼? 규범적 보편화되니까 기억이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즉 도덕적인 원리,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원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억에 맞는 거고요. 3번은 답은 3번이고요. 니은은 인공 임신 중절은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거니까 얘는 좀 디테일하겠죠. 사실적인 판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 맞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따라서 뭐 이렇게 된다. 이건 도덕적인 판단 결론이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뭐가 돼? 글의 입장으로 옳은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과학은 보세요. 전문적인 실험과 검증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연 원리를 그냥 밝히는 거야. 근데 윤리학은 뭐예요?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 경험 등 모든 측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주된 임무로 하는 거야. 가치적인 평가. 그래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는 이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 윤리학은 가치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과학과 윤리학은 뭐가 돼?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 과학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윤리학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리학의 주된 관심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있다라고 분명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윤리학과 달리 연구 과정에 가치가 개입되는 건요.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땡땡에게 요즘 공부하느라 뭐가 돼? 여념이 없다고 들었단다.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매우 기뻐. 그런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진리만 탐구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기 핵심이 나오네. 자신의 삶을 반성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뭐가 돼요? 그 사실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에 대한 얘기야. 공자의 제자 증자는 매일 자신이 남을 돕는데 정성을 다했는지, 친구에게 믿음과 옳은 것을 다했는지, 신의를 다했는지,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익혔는지 반성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단다. 증자가 제시한 세 가지의 반성, 즉 성찰이죠. 자신의 뭐가 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물질적인 풍요는 이거는 자기 유교에서 얘기하는데 뭐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가상편지에서 절대 나오는 바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이런 얘기 나온 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학업에 전념하는 것만으로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그리고 4번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답은 4번이고요. 5번에 보시면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목표 실현을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걸 반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기본 문제를 하고요. 잠깐 끊어서 수능 실전 문제 총 몇 문제예요? 네, 총 8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네, 잠깐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갈게요.